안녕. 예제 4번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4번이 지금까지 풀어봤던 문제 중에서 그래도 꽤 까다롭고 난이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풀어보셨나요?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물고기와 감자만 생산할 수 있는 무인도에 갑과 을이 살고 있습니다. 자급자족 상태이고요. 갑과 을은 각각 20시간, 8시간씩 일하고 있으며 노동시간의 절반을 물고기와 감자 생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물고기와 감자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은 요 아래에 나와 있는 표와 같습니다. 갑과 을은요, 비교의가 있는 재화의 생산에만 특화해서 교역하기로 했다 하네요. 자,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들, 요 문제를 읽어봤을 때 제시된 것들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고 깔끔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갑과 을이 노동을 하고 있어요. 물고기와 감자를 잡고 있는 상태인데요. 둘이 일을 하는 시간이 지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쵸? 갑 같은 경우에는 20시간 일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을은 8시간을 일하네요. 괜찮으시죠? 자, 그런데 그 뒤에 조건이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노동시간의 절반을 물고기와 감자 생산에 투입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문장이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 지금 교역하기 전에는 자급자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도 물고기 감자 두 개 다 만들어야 되고요. 을도 물고기 감자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총 갑의 경우에는 20시간을 일하는데 절반씩 생산에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니 10시간은 물고기 잡는데 그리고 나머지 10시간은 감자 캐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고요. 8시간을 노동으로 하고 있는 을의 경우에는 4시간은 물고기 잡이로 그리고 나머지 4시간을 감자 캐는데 사용하고 있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 상태에서 우리 이제 비교의 한번 구해보면서 자, 본격적으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단위가 시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쵸? 아, 시간으로 제시된 거면 선생님이 생산량을 빼고는 다 생산비라고 생각하라 했으니 자, 우리는 생산비가 나왔을 경우에 비교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비교의를 쉽게 구하고 기회비용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이야기해준 비자라고 하는 요 공식을 사용해서 기회비용 구하면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지금 시간으로 단위가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요 네 칸에 시간이 제시되어 있는 와중에 을국을 한번 볼까요? 자, 을국은 물고기를 한 마리 잡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래요? 그렇죠. 분으로 제시되어 있는 거 확인하셨죠? 네. 나머지는 다 어떤가요? 시간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아무리 똑같이 시간으로 제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분으로 제시되어 있는 이 15분도 마찬가지로 시간으로 통일하고 변환을 해준 상태에서 우리는 기회비용을 구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15분 시간으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어떻게 구하나요? 그렇죠. 자, 1시간은 60분이니까 이 60분 중에 15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말이니 60분을 15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약분하면 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결국 15분은 4분의 1 시간이 된다라고 변환해온 상태에서 우리는 비자 공식을 사용해서 기회비용 지금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계산을 같이 할게요. 먼저 값부터 기회비용 구해보도록 할게요. 물고기 한 마리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 한번 구해봅시다. 자, 1시간 그리고 감자는 2시간 요렇게 걸린다고 했으니까 자, 2분의 1이 되겠죠.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감자 기회비용 같은 경우에는 역수 바로 취해주면 되니까 2 요렇게 적을 수 있을 테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난관에 봉착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을을 지금 15분을 변환했을 때 4분의 1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고쳐놨는데 자, 그러면 쌤 분수로 비자를 어떻게 써요? 라고 이렇게 궁금해하는 친구들 혼동스러운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자, 일단 요 4분의 1 시간 자체가 분자에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당황하지 마시고 4분의 1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 감자 한 개는 1시간 걸린다고 했으니까 얘도 통일시켜서 분수로 써볼게요. 1분의 1이겠죠. 그쵸? 자, 그렇다면 우리의 번분수죠. 자, 그래서 안에 있는 거 곱해서 그렇죠. 분 모로 가고요. 바깥에 있는 거 곱해서 분 자에 위치시킨다. 4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간으로 변환했을 때랑 기회비용이 똑같은 숫자가 나왔어요. 이건 반드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공교롭게 계산을 해보다 보니 이런 숫자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4분의 1이라는 기회비용 구했으니까 자, 을국의 감자 한 개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 바로 역수치에서 4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비교의 재화, 특화할 수 있는 재화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에 대한 기회비용, 갑국은 2분의 1, 을국은 4분의 1입니다. 자, 적게 드는 곳, 그렇죠. 을국이죠. 자, 그 다음 감자 한 개는 기회비용, 갑국은 2, 을국은 4가 되기 때문에 바로 감자의 비교의가 있는 국가는 갑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적어놓고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국 같은 경우에는 무엇에 감자 생산에, 을국은 그쵸, 물고기 생산에 비교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기역 갑니다. 자, 기역. 물고기 한 마리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은 을이 갑보다 크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적어볼게요. 자, 물고기 한 마리 생산의 기회비용 을국은 4분의 1이었고요. 자, 갑국은 그쵸, 2분의 1이죠. 자, 그러면 우리 부등호 표시 한번 해볼까요? 그쵸, 갑국이 2분의 1로 더 큰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은 X 틀린 표현이 되겠죠.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 니은 가겠습니다. 교역한 이후에 갑은 감자를 소비할 때 들어가는 기회비용이 감소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무엇을 구해볼 거냐면요. 교역 조건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갑이 감자 생산의 기회비용, 특화 비교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자, 감자 한 단위. 자, 이를 가지고서 교역을 한다고 했을 때 자, 받아올 수 있는 물고기 영역은 바로 기회비용 사이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고기 2단위와 4단위 사이에서 자, 교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교역 조건을 구해놓고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지금 보면요. 교역을 한 이후입니다.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교역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쪽이라도 손해가 나는 경우가 생기면 교역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니은에서 교역 이후라는 말이 쓰였다라는 건 요 교역 조건 범위 안에서 교역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가정하는 거예요. 베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교역한 이후 갑은 자, 감자를 소비할 때 기회비용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따져보면 되겠죠. 자, 갑은요. 감자를 특화해서 생산해서 을국한테 주기도 하지만 남는 거는 자기도 소비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감자를 소비했을 때 기회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교역을 한 다음에 갑은요. 감자를 한 개 소비하는 경우 자, 이 감자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결국 물고기 2단위에서 물고기 4단위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감자 한 단위 생산해서 그 을국한테 주면은 그러면 물고기를 최소 2단위에서 많게는 4단위 사이까지 받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는 감자를 소비한다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결국 물고기 2마리에서 4단위 사이를 잃어버리는 것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교역 후에 갑은 감자 한 개를 소비하기 위해서 물고기 2마리에서 4마리 사이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주어진 이 표에서만 따져서 생각을 해보면 갑은 교역하기 전에 감자 하나를 소비할 때 자, 감자 교역 전에 자, 감자 한 개 소비할 때 자, 포기하는 기회비용이 뭐였죠? 물고기 몇 마리였어요? 물고기 몇 마리야, 얘들아? 그쵸? 2마리죠. 그쵸? 자, 지금 여기 보세요.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자, 감자 하나 소비하는데 포기해야 하는 거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물고기 2마리. 그쵸? 자, 그런데 자, 교역 전에는 이렇게 2마리를 포기했어요. 근데 교역을 하고 나서 얘들아
자, 교역 후에 자, 본인이 갑이 남은 감자 1개를 소비한다라고 하는 건 교역해서 받아올 수 있는 위에서 구한 이 교역 조건 사이에 있는 물고기의 개수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뭐 2.1 단위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2.01 이 단위부터 시작해서 물고기 4 바로 직전까지의 단위 받아올 수 있는 물고기를 다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뭐 여기 단위가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 그렇다면 물고기 2.1 그리고 감자 1단위 자, 물고기 뭐 3.9까지가 성립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교역 후에 교역을 하지 않고 남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소비한다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결국 물고기 2.1에서 3.9 마리 사이에 물고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역 전 2마리 포기하는 거에 비해서 어때요? 포기해야 하는 물고기의 마리수가 더 증가한 거죠. 이는 곧 기회비용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따라서 우리는 니은 선택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역 이후에 갑은 감자를 자기 혼자 소비할 때 기회비용이 감소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증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니은의 선택지도 X가 되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자, 니은 꼭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모르시면은 선생님한테 다시 개별적으로라도 질문하러 교무실 오셔야 돼요. 자, 이렇게 니은 넘어갈 거고요. 이제 디귿 가겠습니다. 자, 감자 1개와 물고기 3마리를 교환하게 되면 갑과 을 모두 이익을 얻는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미리 요 니은을 풀이하면서 감자 한 단위에 대한 교역 조건 구해 봤습니다. 그쵸? 물고기 2마리에서 4마리 사위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감자 1개와 물고기 3마리 교환하자라고 했던 이 물고기 3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등식 안에 들어가는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교역을 한다면 갑과 을이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얘기 5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가겠습니다. 4번. 자, 4번 풀기 위해서 좀 여기를 비워놓고 자, 여러분이랑 다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4번 선생님이 여러분 혼자 풀어볼 때 리을 선택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잘 계산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물고기 15마리랑 감자 5개를 교환하면 교환하기 전에 비해서 갑은 물고기 5마리 그리고 을은 감자 1개를 더 소비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익이 얼마가 되는지를 우리 계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다라고 파악을 했으니까 그러면 교역하기 전과 교역한 이후에 각각 갑과 을이 소비할 수 있는 물고기와 감자 개수 구하고 나서 얼마만큼 변화가 있는지 변화량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역하기 전에 먼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역 전. 자, 갑국과 을국은요. 자, 갑국과 을국은요. 물고기와 자, 감자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또 막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1시간처럼 이렇게 시간을 단위로 나왔는데 몇 마리를 어떻게 잡고 몇 개의 감자를 소비하는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라고 이렇게 막히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자, 잘 보세요. 자, 갑국의 경우에는 물고기 1마리 잡는데 지금 1시간 걸린대요. 그죠? 근데 동시 소비하려면 갑국은 총 교역 전에 20시간을 노동에 투입하고 있었는데 자, 그중에 10시간은 물고기 잡는다고 했었죠? 자, 물고기 1마리 잡는데 1시간 걸린대요. 그러면 10시간 투입한다면 몇 마리 잡을 수 있겠죠? 그렇죠. 10마리 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갑은 교역 전에 물고기 10마리를 잡아서 자급자족한다 했으니까 본인이 스스로 소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럼 감자 따져볼까요? 자, 각국 감자 10시간 동안 일한다고 했어요. 근데 감자 하나 캐는데 2시간 걸린대요. 자, 그러면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감자 개수 5개라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 이제 을국 가볼게요. 자, 을국은 물고기를 1마리 잡는데 4분의 1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을국은 총 8시간 일하는데 4시간은 물고기에 4시간은 감자에 투입하고 있는 거죠.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자,
을국이 4분의 1시간 동안 자, 물고기 한 마리를 생산하고 잡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시간은요. 바로 그렇죠. 4시간 동안 얼마 잡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자, 비례식으로 세워놓고서 풀면은 4는 4분의 1 x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x는 16이 되겠죠. 결국 15분 동안 한 마리를 잡을 수 있는 을국은 4시간 동안 물고기를 잡게 된다면 총 16마리를 잡고 소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감자도 가볼게요. 자, 감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 1시간 걸린다고 하네요. 자, 우리 4시간 투입하기로 했었죠? 자, 그러니 4개 소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역하기 전에 갑국과 을국이 반반씩 물고기와 감자를 생산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양과 소비할 수 있는 양을 표시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아보아야 하는 건 바로 특화를 해서 교역을 한다면 자, 얼마만큼의 이득이 생길 것인지 계산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 갑과 을, 자, 물고기 그리고 감자 소비량 계산해 볼 건데요. 자, 특화제와 먼저 따져볼게요. 자, 방금 위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 풀기 전에 선생님 기본으로 여러분과 함께 구해놨었죠? 자, 빨강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갑과 을. 자, 그래서 갑은 감자에만 그리고 을은 물고기에만 자, 이렇게 투입을 하고 생산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갑은 감자만 생산해요. 몇 시간 동안? 그쵸. 20시간 동안인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바로 몇 개 생산할 수 있는지 구하라고 하면 저 너무 헷갈려요 라고 하면 괜찮아요. 자, 비례식 세워볼게요. 자, 2시간 동안 감자 1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화를 해서 20시간 동안 몰빵을 한다면 몇 개를 생산하느냐 얘를 알고 싶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x는 20이므로 자, x 감자만 생산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갑국은 10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화하기로 한 상태다 보니까 물고기는 0마리를 잡고 0마리 소비할 수 있는 상태인 거죠. 괜찮으시죠? 자, 그럼 을국 가겠습니다. 을국도 반대로 물고기의 비교가 있기 때문에 물고기만 생산해서 감자랑 교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감자는 0개를 생산하고 있는 상태일 거고요. 자, 그리고 을국이 물고기에 특화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자, 4분의 1시간 동안 한 마리 잡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이거에 특화해서 8시간 동안 몰빵하기로 했어요. 자, 그때 X마리 잡을 수 있네요. 자, 내항과 외항의 곱은 같다. 자, 8은 4분의 1X. 자, 그러면은 X는 48, 32마리가 되겠네요. 괜찮으시죠? 자, 이게 교역을 하기 전에 특화만 했을 때 갑국과 을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물고기와 감자의 양입니다. 자, 그럼 이제 조건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물고기 15마리랑 감자 5개를 교환하기로 했다 하네요. 자, 그러면 갑국이 먼저 나와 있으니까 자, 갑국이 감자 생산 특화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5개를 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남은 5개 소비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을국한테 5개를 주는 거니까 을국도 마찬가지로 감자 5개 소비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 물고기 가겠습니다. 자, 물고기는 을국만 생산하고 있었어요. 32마리 생산할 수 있었는데요. 15마리 주기로 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17마리, 남은 17마리를 을국이 소비하는 거고요. 자, 갑국한테 15마리 주게 되는 거니까 물고기 갑국은 15마리 소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교역 이전에 비해서 자, 물고기와 감자가 어떻게 더 소비가 되는지를 비교해 보자라는 거죠. 자, 선생님이 색깔을 조금 바꿔서 초록색으로 표시해야겠습니다. 지금 갑국이 어느 정도의 이득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갑국 교역 전에 물고기 10마리 소비했는데요. 자, 교역한 이후에 몇 마리? 15마리네요. 자, 그러면 플러스 몇 마리? 그렇죠. 5마리 늘어난 거죠. 자, 그 다음 감자 보겠습니다. 을국은 감자 교역하기 전에 어땠어요? 4개 소비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교역하고 나 보니까 5개 소비로 몇 개가 늘었어요?
그렇죠. 한 개가 더 늘었네요. 자, 따라서 이 지문에 나온 것처럼 갑은 교역전에 비해서 물고기 5마리 더 소비할 수 있고 을은 교역전에 비해서 감자 1개 더 소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마지막 리을 지문도 O 이렇게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X 2개 기역 니은이고요. 자, 그리고 맞는 표현은 디귿 리을 이렇게 2개의 선택지가 된다. 이렇게 구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요 예제 4번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교역 조건 혹은 비교의 재화 구하는 것 그리고 이득을 따지는 것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총집합적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꼭 선생님 강의 듣고 나서도 다시 한번 예제 4번 스스로 풀어보시고요. 혹시 이해 안 가는 것 있으면 또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교무실 오셔서 선생님한테 질문해주고 꼭 제대로 다잡고 시험 보시길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